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불경 구절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 아직도 밤에 불을 켜고 잡니다. 어, 괜찮습니다. 계속 켜고 자면 됩니다. 어, 저는 옛날에는 불을 켜고 잤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불을 끄면 잡념이 많이 생겨서 제가 밝은 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밝으면 잡념이 줄어듭니다. 약간 음침하면 잡생각이 더 많아지고요. 밝으면 잡념, 진짜라니까? 그래서 명상할 때도 저는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밝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불 켜고 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냥 불 켜고 자면 됩니다. 그리고 무서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미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알 수 없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아, 맞다. 그거 물어본다더라. 저 대전 분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냐고. 그런 거 물어본대. 내가 그거 아직도 모르냐고 내가 그랬거든. 아, 죽은 뒤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나요?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거든.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못 만난다고? 그래? 박관 장관은 만날까? 어. 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거 내가 그런 쓸데없는 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대전에서 물어보면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다음에 대전에서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런 쓸데없는 얘기만 집중적으로. 근데 원래 쓸데없는 얘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불 켜놓고 자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미지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예요. 불확실성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공포고 미래도 공포고 어둠도 공포고 그 다음에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공포예요. 다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를 캐서 나랑의 관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상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디 뭐 어디 사셨어요? 뭐 구미 그러면 아우 내가 구미 그때 수학여행 몇 번 갔었잖아요.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개뿔도 아닌 얘기를 막 해. 그래갖고 막 연결을 시켜. 어, 그렇게 해서 뭔가 연결점을 만든 뒤에는 안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런 게 뭔 의미가 있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래서 게임도 우리는 집단 게임을 하죠. 여러 사람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막 패거리로 패싸움 하는 거. 그런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고 이게 천성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귀신 이런 거 안 두려워합니다. 어, 귀신 이런 거. 우리는 귀신 뭐 이런 건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느냐? 있어요 저런 애들도. 저는 들떠오르는 애들이 좀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원리를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 패턴을 알면. 그러니까 수류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두려워. 그거는 네가 수류탄의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거 핀만 안 뽑히면 죽어도 안 터진다. 죽어도 안 터진다. 그러면 걔는 나한테 더 이상 해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파괴력이 수류탄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엄청나게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이 무슨 뭐 배때기로 덮으면 막아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갈갈이 찢기고 튀어나갑니다. 그거 터트려 보면 알아요. 아니, 남자들은 가서 그런 걸 던져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음. 그러니까 두렵지? 하지만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 가스도 두려운 거예요. 도시가스 그 터지면 어떡해. 하지만 통제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을까?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통제되는 줄 알았는데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공포가 갑자기 우리에게 그게 한번 닥친 적이 있죠. 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우리도 하니까 갑자기 탈원전 어쩌고 헛소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원전. 전 세계가 원전. 유럽 청정 에너지 원전. 이렇게 그때 그냥 깨방정만 안 떨고 원전 계속 갔으면 우리나라가 좀 그 미래 먹거리로 좋았는데 우리가 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좀 강점이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또 그때 또 그거 한다고 막 깨방정을 떨고 원전을 세워야 된다는 동 또 뭐 지랄을 했었지.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원전을 없애면 좋은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들 건데, 그러니까 네가 전기료를 두 배, 세 배를 내고 갈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나오거든. 유럽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전 안 할래다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강국입니다. 그냥 답을 얘기하면. 근데 바이오 에너지 유체 잘라가지고 그 기름으로 니 한번 해봐라. 되나? 유체를 도대체 얼마나 심어야 돼? 야, 만주벌판에 유체 심어도 서울 하나 못 돌릴걸? 안 돼. 기술 개발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면 되지. 내가 보기에는 도시가스나 자동차가 원전보다 훨씬 위험한 것 같은데? 어. 원전 터져서 도대체 후쿠시마에서 얼마 죽었는지 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아마 교통사고로 한 10년 때려버리면 그게 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랑 비슷한 거지. 비행기 사고 나면 전멸하는 건 맞는데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전도. 어. 뭐 체르노빌도 그때 엄청났고 후쿠시마도 엄청나긴 했는데 화력이나 이런 거 분진으로 죽는 것도 많아. 그래서 뭐, 아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게 공포고 공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공포스러운지 사실은 좀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제가 번뇌를 통제할 때 그거 가르쳐 주는데 에, 번뇌를 통제하는 방법 아니면 싫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 아니면 두려운 물건. 그러니까 나는 뱀을 싫어해요. 쥐를 싫어해요. 뭐 있을 수 있잖아. 응.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거를 어떻게 안 만나면 되는데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싫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식장 가니까 본 거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하라고 저는 얘기하냐면 계속 생각해서 떠올려라. 안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떠올려라. 반복해서 떠올려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감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극복. 우리는 그렇게 해. 그리고 그건 반대로도 돼요. 반대는 뭐냐면 너무 좋은 것도 계속 떠올려서 무디게 해버리면 그거 여러분도 겪었을걸? 음. 좋은 물건 막 예를 들어서 샀잖아. 되게 내 갖고 싶은 물건.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빌려달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한 몇 년 갖고 있어 봐라. 빌려달라면 그냥 빌려준다. 그렇지 않을까? 어, 어.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그게 양쪽의 집착들을 다 끊어가고 내 에너지를 온전히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체 파악이 안 되면, 정체 파악이 되면 사실은 공포는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귀신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공포를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안다니까. 나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안다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나만큼 그런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도 어느 정도 이상 다 해봤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짱구가 구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마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이 정체 파악을 하면 극복되는데 이게 쉽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때는 관세음 보살이 제일 좋아요.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고 이 관세음 보살이 나를 보호해 준다, 감싸준다, 어떤 에너지로 감싸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어. 약간 온화한 느낌. 이거 사실 죽을 때 공포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안정적으로 죽으면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공포를 느끼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 해본 걸 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살아본 방식의 어떤 흐름이 나에게 닥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가 느껴지지. 예. 그리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전체가 보인다. 파노라마처럼.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게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지나가. 그 내용들이 천천히 지나가. 그럼 천천히 지나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거리야. 그러면 10년이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두 가지로 흐르거든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고, 그게 우리가 시계로서 흐르는 시간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재미없고 껄끄러운, 여러분이 신혼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아버님이랑 둘이서 1시간을 있어야 돼. 야, 하루 같다, 하루.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 그런데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 그럼 시간 금방 가지 뭐. 시간 금방 가죠. 1시간 뭐 그거 한 10분 된 줄 알았더니 어유 끝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성이 되면 시간이 느려져요. 각성이 되면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걸 여러 번 겪었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시간 느려. 교통사고 나면 시간 느려져. 뒷자리 타면 모를 거야. 앞자리 타서 교통사고가 나면, 아니 저는 그 몇 번 겪어봤는데, 뭐 큰 사고는 아닌데 겪어봤는데, 저는 제가 저 멀미를 하니까 앞자리 타잖아. 그리고 타보면 앞자리가 더 편해요. 의자도 더 편해. 제껴지기도 잘 제껴지고. 아니 맞잖아.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불편한 사람, 운전자하고 별로 관계가 익숙하지 않으면 더럽게 좀 불편해요. 어. 계속 뭐 말 시켜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한 대 주워 박아야 되나, 뭐 오만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앞자리에 타면 그게 이제 뒷자리하고 앞자리하고 다르잖아. 운전자가 이렇게 저 과속 방지턱 이거 세게 넘어도 뒷자리는 점프를 하는데 앞자리 사람은 안 해. 지가 알잖아.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튀겠다. 그러면 딱 움직이니까 아니 맞잖아. 뒤에 사람은 지랄을 하고 앞에 사람은 그런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타보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앞에서 타면 그거 정확하게 보거든. 얘가 꺾는데 요게 이렇게 부딪히고. 근데 그거 나도 되게 재밌었거든. 야, 지금 안전벨트를 매면 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 야, 이거 잘못하면 튀 나갈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빨리 하면 멜 것 같아. 훅 갈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여러 개를 생각을 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게 각성돼서 그래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각성돼가지고 명상 때도 이런 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 명상 때도. 그래서 전생을 봐도 전생 전체를 봐도 실제로 몇 분 안 걸려. 그렇게 되는데 비슷해 이게. 음.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건 내 주관적 시간인 거고 객관적 시간에서는 그거 1, 2초밖에 안 된다. 옆에서 타삭 하면서 부딪혀서 끝나는 거야. 교통사고가 그렇게 나지 무슨 뭐 슬로우 모션으로 나나? 후수석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 통제를 못 하니까 부딪히는 거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잘 훈련된 야구 선수는 야구공의 실밥이 보인다 하더라.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가 있어요. 그게 실밥 개수가 108개거든. 근데 그거를 120에서 140 사이로 보통 프로 선수들이 공을 던져. 그리고 거기에 회전을 주거든. 당연히. 그 실밥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던져도 이게 굉장히 공이 빠르다고. 우리 같은 그냥 쩌리들이 던져도 근데 프로 선수들이 던지면 그냥 쑥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된 타자는 그거를 보고 이 공의 구질을 판단해서 밀어칠 건지 땡겨칠 건지 커트를 할 건지를 구분하는 거야. 그 얘기는 보인다는 말이 나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된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걔한테는 슬로우 모션으로 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훅 이거고 걔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뭐 양궁이나 뭐 사격 선수들이 관역이 커진다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각성.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실제로 눈앞에 있고 이 여기서 에너지를 하얀 빛, 관세음 보살은 흰빛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흰빛, 흰빛이 나를 감싸서 온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공포가 사라져요. 그래서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봉우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공포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죽을 때도 이게 필요하다니까. 우리 같이 아는 게 최강입니다. 아는 사람은 저 각성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피해버리면 돼. 아는 게 최강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언제나 뭐 물리치고 영화 같은 데도 봐도 뭐 하냐면 이름을 부르거나 네 이름이 뭐냐를 물어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악령이 들어오면 너 이름이 뭐냐를 물어봐. 갑자기 호구 조사를 하거든요. 되게 웃기지 않아? 귀신 호구 조사를 해서 뭐 할 건데 네가? 아니야. 정확하게 누군지만 대상만 인지하면 그것은 절반 이하로 줄어요. 위험도가 확 떨어져. 확 떨어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는 게 이거보다 강해요. 알면 피해갈 수 있어. 알면 다 대처가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시간 다 됐네. 그건 공부 갖고 아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점을 잘 보는데 그 사람은 단시점이라는 거 아세요?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몇 시에 오느냐를 가지고 점괘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맞더라고. 그렇게 영험하게 맞는 건 아니야. 근데 길을 꺾을 때 되게 좋아. 상대도 점 보러 오면서 이렇게 떳떳하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뭔가 약간 불안하고 자기도 좀 쪽팔려. 점 보러 가면서 너무 해피해요.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약간 쪽팔려. 근데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점을 보러 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 일 때문에 지금 아들의 문제 생겨갖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점쟁이가 아들 일 때문에 왔어? 이렇게 딱 첫 마디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정보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확 하고 무너집니다. 쏠림 현상이 납니다. 그러면 아싸 이렇게 한다고. 아싸 내가 한 건 했어. 이래갖고 뭐 이렇게 흔들면
뜯어내기 좋죠. 중심이 상대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뜯어내기가 좋죠. 돈 100만 원 뜯어내는 거면 일도 아니야. 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에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를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줘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배웠는데 지금 뭐 까먹었는데 너무 단순해요. 뭐 혈액형 갖고 뭐 하듯이 MBTI 하듯이 별거 없어. 몇 가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 맞나 하면 다 맞는 건 아닌데 몇 명만 맞으면 되는 거야. 오늘 오는 손님 중에 몇 명만 맞으면 되는 거야. 다 맞출 필요가 없어. 안 맞으면 하면 돼. 그리고 맞은 사람이 흔들리면 뜯어내면 돼. 거기서 뽑잖아. 마치 그 비행기가 이코노미는 날리는 거고 앞에 퍼스트 클래스에서 뽑듯이 그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못 맞추는 방식도 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거 못 맞출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틀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재밌어요. 너는 배워서 너는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는 틀리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시에서 3시 사이에 온 사람이 자식 때문에 왔어. 이렇게 점괘가 나와 있는 거야. 나는 알고 있잖아. 엇박자를 놓으면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요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에 오는 사람은 뭐 부분 문제로 오는 거야. 바람 뭐 이런 걸로 오는 거야. 그럼 나는 자식끼리라도 이 시간에 가면 되는 거야. 엇박자를 내가 주는 거지. 그럼 걔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춰. 그러니까 피해가는 방법은 뭐냐면 알면 피해가면 돼. 알면 피한다니까. 그리고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그럼 뭐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 이름을 밝히래. 네 이름을 밝히래. 근데 이름 밝힐 필요도 없어. 대충 보면 어떤 놈인지 알아. 알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고. 그러니까 적이 호랑이면 호랑이는 요러요러한 상태에서 나를 공격할 거니까 내가 은폐되거나 엄폐된 쪽에 없으면 돼. 개활지나 이런 데서는 호랑이는 매복조기 때문에 걔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 그러면 호랑이로부터의 위험을 내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거의 다 피한다니까. 그래서 아는 게 제일 강력해요. 아는 게 제일 강력해. 그리고 가피나 가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요 알고 공부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가피나 가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지. 우리가 예전에 핵 개발할 때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뭐 그래서 뭐 그게 그분이 암살 그렇게 됐다라는 썰도 있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희도 뭐 이런 거 왜 있었어 그냥 몰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썰들이 있었어. 강하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면 돼요. 핵을 가지면 제일 좋은 거야. 최근에 그 미국이 한국에게 뭐 핵 잠수함을 용인해 줬다. 그게 뉴스가 대문짝만한 게 났었어요. 제일 강력하면 뭐 용인을 받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핵을 가지면 돼. 북한은 핵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지 같아도 그냥 지팔 지은다면서 가는 거예요. 이란하고 북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란 저거 여차하면 미국이 또 가서 이렇게 싸대기를 한번 날리면 그거 끝납니다. 지금 슬슬 발동을 걸잖아. 폭탄을 배달하려고 이렇게 발동을 걸고 있잖아. 설마 하겠나? 하시는 분이잖아. 하시는 분이잖아. 지금까지 봤을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돈이 없으면 안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 먹잘 게 있으면 그 어른은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그러면 돈이 드는데요. 그거를 다 이란에서 석유로 받아서 다 청구하고 빠지시면 되니까. 그분은 그런 사고잖아. 뭐 굉장한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셨지. 그러니까 뭐 못 사는 나라에서 문제 생기면 그건 됐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그걸 내가 못 그런 정도까지 못 가면
그게 이제 핵 우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핵 우산.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덮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서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관세음 보살의 가피나 가호가 필요한 거고, 핵 우산을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해진 게, 전에는 핵 우산이 약간 보장성이 있었는데, 이 핵 우산이 이게 구멍 뚫린 우산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핵잠수함 뭐 이런 거 그게 약간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한테 돈 안 드릴 테니까 너네도 자력으로 해봐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돈 아까우니까 자력으로 해봐.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게 낫지. 언제까지 뭐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는 강자의 가호를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수행력이 있어서 그걸로 뭔가 변형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질량이 강하면 빛도 휘는 거고 공간도 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력이 강하면 실제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센 놈에 빌붙어서 버스 타는 거죠. 버스. 자가용을 몰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타는 거고 없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